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차량이 생산적인 도움을 주는지,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내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생산적인지에 대한 부분과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 자기한테 좀 공유 좀 해주려고. 오빠 책 읽었어? 아니, 책을 읽은 건 아니고 들었지. 요새 오디오북. 나도 그거 진짜 잘 들어. 오빠 덕분에. 아니, 나 육아책 읽고 싶어 했자 계속. 맞아. 네. 빌리기는 엄청 도서관에서 빌려오는데 맨날 읽다가 나중에 못 읽고 막 대충 보고 반납하고 이랬었거든. FSD를 질렀잖아.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랬지. 많은 분들께서 얼굴에 멍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동안 영상에서 뵙기 힘들겠네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진짜? 뭐 보이지 않는 곳을 때리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FSD를 쓰고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 확실히 생산적인 차량이란 말이야. 내가 보통 어떤 차량들을 타고 돌아다니면 오롯이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물론 이 차량도 오토파일럿을 해놓고 전면 주시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 맞지만, 꽤 차량에다가 운전을 맡겨놓고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알잖아. 내가 왜 두 가지 일을 못하는 거. 알지. 운전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잘 못해. 예를 들어 스케줄링,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근데 운전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 사실. 뭐 오토파일럿을 켜놓으면, 이렇게 켜놓으면 그래도 다음에 어디에 전화를 하고 어떤 일을 브리프를 해가지고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예측도 하고. 뇌가 조금 돌아가는 거. 뇌가 많이 돌아가지. 내가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하고 가고 있으면 그래도 머리가 좀 돌다 보니까 다른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단 말이야. 요즘 들어서 좀 뭐 스케줄이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진짜 내가 책을 너무 안 읽은 거야. 맞아, 나도. 물론 유튜브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빡세게 유튜브를 하기는 했었잖아. 오빠가 또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께서 유튜브가 전업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TMI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튜브만 하질 않으니까 사실 운전을 엄청나게 하고 돌아다니고 이동 거리도 많고 이러는 와중에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좀 뭔가 생산적인 일, 단순하게 스케줄링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워낙 좋아하는 부동산이라든지 2004년부터 부동산을 했고 오랫동안 좀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해왔잖아. 부동산이 뭐 거의 업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동산 관련 업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거의. 관련 업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산을 축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부동산의 힘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걸고 다니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임장을 가거나 지역을 갈 때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유튜브를 볼 수는 없잖아. 그치. 듣기만 하는 거지. 유튜브 영상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개인 방송이고 책처럼 할고를 막 몇 번 반복해서 완벽한 완성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또 할 때도 있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영상과 같이 보지 않으면 내용이 습득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난 오토파일럿을 하면서 사실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책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고 싶단 말이야. 오토파일럿 중에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는 거는 위험하잖아. 불법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식적 활동, 생산적 활동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되게 신기하게 우리가 오디오북을 구독해가지고 보고 있었잖아. 나 진짜 잘 쓰고 있어. 요즘 뭐 설거지할 때 항상 오디오북 이어폰으로 듣고. 그러니까 나도 이게 오디오북이라는 거를 사실 좀 간과했었단 말이야. 책을 볼 시간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설거지를 하거나 그럴 때 도움이 좀 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그것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그렇다고 뭔가 동영상을 보면은 동영상을 집중하느라 청소가 안 된단 말이야. 특히 청소할 때 오디오북 들으면서 하면은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지식이 쌓이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느냐 지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나는 너무 좋더라고. 시간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되게 공교롭게 진짜로 우리가 안 하는 와중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단순 숙제 영상인데, 직접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소개를 시켜주는 영상이니까 부담도 덜하고, 자기랑 나랑 잘 쓰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너무 잘 쓰고 있지.
그리고 좋은 게 애들 책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는데 예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동화책에서 만화책으로 넘어갔잖아. 근데 만화책에서 글밥 있는 책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거의 다 90%가 만화책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글밥 책으로 빌려오기도 되게 많이 빌려오고 노출을 시켜주고 있기는 한데 오디오북에 있는 글밥 책을 빌려주기 시작을 한 거야, 애들한테. 오디오북에 있는 책을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지고 보여줬어. 이거 여기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들어봐 이러면서 했더니 예찬이가 거의 끝까지 보면서 듣는 거야. 미리 보기, 선행학습, 프리뷰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차를 살 때도 미리 좀 이렇게 보고 가면 선입견이 쌓이는 단점도 있지만 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좀 기초 지식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프리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최근에 읽은 책을 자기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야. 우리 돌디님 알지? 알지? 시작할 때부터 영상 유튜브라는 걸 할 때부터 우리 처음부터 봤잖아. 젊은데 되게 설명 잘한다던데 이분이 최근에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는 거야. 나 역시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의 유동성, 부자가 되는 법, 돈 좋아하잖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책을 내가 우연히 보게 된 거야. 윌라에서. 아, 있어? 윌라에 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돌디님은 그 책을 광고하신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책을 너무 궁금해가지고 혹시 있나 싶었더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투자 마인드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왜 자기도 알잖아. 이렇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걸 자꾸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까먹거나 정확하게 뇌 속에 딱 뇌리에 박히지 않는다는 느낌이랄까? 최근에 워렌 버핏이라고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있잖아.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분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많은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시 일깨우고 좀 머릿속에 이렇게 꽉 체계적으로 박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장기간 돌아다니면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뭐 몇천 조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리닝에 맨날 파카 입고 다니면서 맥도날드나 먹고 이런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꼭 굳이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도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나는 부자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는 유지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다이어터가 있고 유지어터가 있잖아. 사실 살을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단기간에 운동을 진짜 빡세게 한다든지 밥을 확 굶는다든지 진짜 되게 단기간에 살을 확 뺄 수는 있는데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유지어터라는 말도 있는데 돈의 심리학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워런 버핏도 있고 거기 나오는 여러 자산가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부자가 된 이후에 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가 나와. 그게 나랑 되게 비슷한 거야.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자기가 또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교 3, 4학년 때의 지출이나 현재 뭐 애 낳고 돈 벌고 오빠 연봉이 막 거의 좀 넘을 때 막 이럴 때조차도 쓰는 거는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씀씀이가 씀씀이가 한 달에 한 50? 50에서 100도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적게 쓸 때는 50 정도. 이게 거의 왜. 그럴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웃기게 FSD 같은 거 지도 지를 때는 확 또 질릴 때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기가 애매하긴 해. 근데 내가 오빠랑 살아가면서 진짜 느끼는 건 진짜 구두쇠처럼 방금 아까 우리 여거 가는데도 400원 통행료? 그거 나가면은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거에서는 아끼는데 또 써야 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담하게 쓰는 것 같아. 진짜 되게 신기하게 이게 DNA인 것 같아. 아버지가 그래. 진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정말 그 예전에 휴지 한 장을 아끼시는 거야. 지금도 그러시잖아. 지금도 그러시잖아. 검소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어떻게 보면 돈적인 부분이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투자 마인드,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학교 때부터의 지식, 아니면 유지. 부를 쌓진 않았지만 우리가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산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산을 지키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몸으로 나한테 가르쳐
가르쳐 준 거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도 대단하시다고 난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검소가 몸에 뱄어. 진짜 온 가족이.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라고 진짜 제대로 된 옷도 안 사잖아. 뭐 사실 육아를 하면서 쓸 필요가 없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으면 오히려 애를 낳고 이렇게 키우니까 좀 뭐랄까 더 써야지, 보상 심리적으로 더 내가 막 소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들께서 그런 어떤 행동적인 부분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게 조금 더 억제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 쓰고 싶은데 참는 데도 많았지. 아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나도 지른다고 그게 해소가 되는 건 아닌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해소하고 그랬던 거지. 왜 울면서 얘기해?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갖고 싶을 때 지를 수 있게 지금부터 이렇게 카카오 피커도 하면서 돈을 아끼는 거지. 축적을 해놓는 거지. 맞아. 그런 부분들을 돈의 심리학에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 유지를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안다? 살을 빼는 법, 몸짱이 되는 법, 돈을 버는 법. 돈을 버는 법을 모를 수도 있겠다. 나 이거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거야. 돈을 버는 법과 그리고 그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했어. 사실 2022년이 되면서 되게 많이 물어보셔. 그 구독자님들이 내가 좋은 차를 리뷰를 하고 좋은 차를 타니까 이게 사실 돈이 많아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자산을 축적을 하면서도 그걸 아끼면서도 어떻게 하면 비싼 물건을 사면서도 감가 없이 물건을 팔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딱 보면서 이거 돈의 심리학 그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책을 보면서 좀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고 상기시켜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습관들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아놨어. 그래서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나는 지금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책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들을 수 있게 된 거지. 자기도 집안일 하면서 육아에 관련된 혹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들을 보는 것처럼 나도 이제 내가 시간을 굳이 내가면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토파일럿과 함께 시너지가 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현 상황이 되게 감사한 거야. 요즘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도 테슬라는 되게 생산적인 차량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이 엄청나게 불편하잖아. 솔직히 우리 여행 갔다 오면서 허리가 나가는 줄 알았지. 솔직히 이거 한번 얘기해줘.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모델 Y 승차가 만족습니다라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번에 속초 여행 갔다 오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 번만 얘기해주면 안 돼? 모델 S보다 안 좋다는 거를 확실히 알아. 모델 S로는 자주 다녔잖아, 우리가. 많이 다녔지, 여행. 근데 한 번도 허리가 아플 정도로 힘든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너무 도착을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힘들지. 힘들더라.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도 움직였싸고 하도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니까 몸이 버티는데 힘든 거야. 우리가 7 시리즈 타고 S클래스 타고 이럴 땐 되게 뭔가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내가 버티면서 움직인다? 라는 느낌. 되게 힘든 차량이긴 한데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몸이 조금만 힘들면 경제적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주잖아, 이 차량이. 감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여유도 느끼게 해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도 좋고, 내가 뭐 슈퍼차저라는 포인트가 쌓여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슈퍼차저라고 하는 잘 깔려있는 인프라 때문에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나는 몸테크를 한다고 생각해. 차로.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있으면 감가가 되고 돈이 버려지는 차가 아니라 이 차량은 갖고 있으면은 돈이 되고 돈이 절약이 되고 유지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메인터넌스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다른 차량들보다,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아. 내가 iX나 RS e-tron GT 같은 거를 샀다면 좋았겠지. 진짜 편안하고 멋지고 간지 작살에 좋았겠지만 몸은 편하겠지만 지식을 쌓을 수 있었을까? 혹은 여유가 있었을까? 테슬라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몸테크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겁나 이렇게 막 안 좋은 승차감에도 자기한테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 차량 타고 우리 늙어서 S클래스, EQS 2세대 나오면 그때 사자. 괜찮아. 싫어? iX 살 거야.
iX 2세대. 그거 되는 거 업데이트. 아, OTA. OTA.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는 차량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잖아.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되게 생산적인 차량이다. 그리고 몸은 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뇌가 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이동 중 지식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양식을 운전 중에 쌓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자기와의 또 카카오 피커 즐거운 택배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산적인 또 영상도 찍었잖아. 오토파일럿 없었으면 또 못 찍는다고 잘 이런 거. 다 왔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윌라 제 아이디를 넣으시면 꽤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굳이 하신다면 제가 뭐 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신다면 제 예전에 테슬라 리퍼럴 크레딧 넣듯이 윌라를 구독하신다면 제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한테도 베네핏이 있어? 나한테 베네핏이 있을 거라마 약간의 이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